안녕하세요. 이상혁의 생각정리 기술, 메모와 생각정리 기술을 진행하는 이상혁입니다. 오늘은 헤빗이라는 책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이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고요. 2020년도 초반에 아마 나온 책일 거예요. 이 웬디 우드라는 그 심리학 교수님이에요. 심리학 교수님인데 주로 이제 실제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 연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 헤빗이라는 습관을 다루고 있고요. 그 습관을 심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뇌과학적으로 같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알게 된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이 이렇다라고 주장하지만 뭔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레퍼런스를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헤빗이란 책의 챕터는 전체 세 가지 챕터로 1부부터 3부까지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습관이 지속하게 해주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게 나의 습관을 지속해 해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습관이 일상에 뿌리 내리게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무엇이 우리를 지속하게 하는가의 첫 번째 장에는 이 비의식적 자아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통은 우리가 습관을 키울 때 어떻게 하죠? 뭔가 꾸준히 열심히 해서 그것이 내가 몸에 배도록 습관을 키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여기 보면 비의식적 자아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진짜 습관은 내가 하려고 의식적으로 의식해서 고민하고 막 신경 쓰고 있는 단계는 아직 습관이 되어져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습관이 된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내성 착각이란 거, 습관 기억이라는 거, 습관 기억이라는 내용도 제가 메모 강의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이 헤빗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생각을 할 때, 무언가 일이 있어서 메모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쓸 때 습관처럼 쓰여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각이라기보다 기존의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습관처럼 생각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들 안에서 삶을 살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걸 깨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대학교 생활,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면서 만들어진 그 습관적인 어떤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한계가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바꾸거나 변화하거나 혁신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 기억이라는 것의 원리에 대해서 여기 책에서 나와져 있지만, 실제 제가 메모와 생각 정리 워크샵이나 그다음에 1대1 개인 코칭 이런 걸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습관 기억에 대한 거예요. 이거를 메모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습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자꾸 눈으로 보면서 깨야 됩니다. 그 습관이라는 말 자체가 사전에서는 어떻게 의미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저절로 몸에 이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고 그러죠. 저절로 익혀졌다는 건 뭐냐면 생각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일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에서 우리의 각자의 개성이나 아니면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 이유도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특이하기보다 남들과 다른 그만의 어떤 행동들을 하는 모습이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일종의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스트레스를 좀 받는 말이에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습관에 대해서 습관이 잘 들어야 된다, 어쩐다 그러면서 혼도 많이 나고 습관을 키우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습관을 건드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내성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가 다 할 때까지 열심히 한 거는 이미 습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의지력을 테스트하고 고통을 주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뒤에 반복하는 뇌. 실제 습관을 들이는 사람은 그걸 애쓰려고 너무 의식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습관을 투쟁하지 않는다. 이 워딩은 이 책 뒤에도 나와 있어요. 습관은 결코 애쓰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자제력이 강하면 커서 또 성공을 할까?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 커서도 자제력이 약한 사람보다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정말 그것이 사람의 행복과 관련이 있을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습관을 어떻게 내가 일상에 뿌리 내리는가. 다시 말해서 습관을 어떻게 내가 만드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의 법칙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재배열하라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성 착각에 걸린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애를 써서 투쟁을 해가지고 습관 투쟁하지 않는다 그랬죠. 투쟁을 해서 억지로 만드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다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보통 다이어트도 그렇죠. 다이어트도 뭐 내가 5kg 뺄 거야, 뭐 3kg 뺄 거야 하고 나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살이 찌는 것처럼 이건 뭐냐면 그 다이어트를 위한 그 생활 습관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지를 억지로 참은 거죠. 습관이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배치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일부러 불편하게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빈도를 죽이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나만의 신호를 발견하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습관은 늘 똑같은 신호에 반응한다 해서 뭐 응용되는 것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책상에 앉으면 뭐 책을 편다. 아니면 뭐 음식을 먹을 때 난 야채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은 항상 뭐 야채 샐러드가 나오는 집을 간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해야 될 습관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신호를 발견하는 그런 내용들. 이 책 내용 보시면 어렵지 않아서요. 쭉 보시면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습관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습관의 마법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는 반복을 하라. 근데 그 반복하는 과정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하지 마라. 그래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행동하다 보면 결국에 이 행동이 내 생각 자체를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부는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습관의 어떤 변화와 그 다음에 내가 습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습관을 촉진하는 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어떤 중독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 우리 사람이 뭔가 보상을 얻었을 때, 특히 내가 기대하지 않은 보상을 얻었을 때 도파민이 굉장히 급속하게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럼 그렇게 나온 도파민이 신경세포에 저장이 돼서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파민이 나와서 그 기억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습관과 연결될 가능성이 큰데 그 시간이 길지 않답니다. 보통 60초 이내에 그건 끝이 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려면 여기 4장에 행동과 보상을 긴밀히 연결하는 것처럼 보상을 빨리 주면서 자주 해주는 게 습관을 계속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반대로 하면
그 어떤 자극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뭘로 갈 수 있냐면 중독으로 갈 수 있죠. 흔히 이제 약물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죠? 약물 주사를 맞으면 바로 도파민이 형성이 되면서 나오면서 굉장히 극한 어떤 쾌락을 느끼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머릿속에 강한 기억으로 남고 계속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의식과 습관. 이 익숙함을 가지고 또는 반복을 가지고 어떤 습관을 지탱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책이, 요것도 한 300, 끝에까지 384페이지죠. 실제로 이 뒤에 문헌들이 있어요. 참고 문헌들이요. 이게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렇게 세 챕터예요. 그래서 한 챕터당 한 120페이지? 130페이지 정도 돼요.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 저도 이제 여기에 막 필요한 내용들 줄을 많이 쳤는데 저야 이제 이런 책을 보고 나서 요 줄친 것들을 필사를 하고 다시는 내용을 이제 추가되는 걸 막 적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걸 하긴 하는데 꼭 그러지 않으셔도요. 이 안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해서 여러분 실제로 습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의도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그 컴퓨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게임 이런 것들에 지금 많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 뭐 물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서 습관을 바꾸는 게 맞지. 못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서 습관을 바꾸는 거는 항상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지금 과학적으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 습관 설계 법칙 4번에 보시면 보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아이들한테 그런 식의 어떤 보상 체제를 짧고 여러 번 주면서 리드할 수 있도록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응용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 헤빗이라는 웬디 우드의 헤빗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